히딩크 감독이 남긴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충격을 준 말이 뭐냐면 2021년 히딩크가 2002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김병지 형님이 골문을 박차고 나온 지 21세기 한국 사회에 히딩크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월드컵 4강 신화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랐으며 삼성, LG, SK 대기업들이 히딩크 리더십을 연구하고 경영에 접목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IMF를 겪고 침체되었던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당사자인 한국 축구입니다. 한국 축구는 히딩크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말이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인저리타임 주인공은 히딩크입니다. 제가 살면서 충격을 2번 받은 적이 있는데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만든 게 아니라 세종대왕 혼자서 만드셨고 집현전 학자들은 오히려 한글창제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 번째가 바로 히딩크가 했던 이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말은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 자, 다시 한번 가죠.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 축구를 좋아하든 야구를 좋아하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한국 축구는 정신력과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부족하다였습니다. 심지어 축구계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10수년간 우리 문제가 뭔지도 몰랐으니 당연히 해결책도 없었고 오직 악으로 깡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한국 축구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했고 그 통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문제점을 찾았어요. 체력이 약하니까 히딩크는 체력 훈련을 시킵니다. 무작정 운동장을 뛰게 했을까요? 산을 타게 했을까요? 아니요. 네덜란드에서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수들에게 20m 왕복 달리기를 시킵니다. 또 선수들 몸에 이상한 걸 붙여서 한 사람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한쪽에서 어떤 분이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우리 눈에는 새로웠고 신기했죠. 그리고 파워 프로그램이라 불린 이 훈련 시스템을 통해 세계 강호들과 싸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게 되었고 철저한 전력 분석으로 효과적인 전술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린 깨달았죠. 아, 축구가 간단한 스포츠가 아니구나. 피가 나면 붕대 감고 공을 향해 몸을 던지는 정신력만으론 축구를 잘할 수 없구나. 히딩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만이 기술, 체력, 심지어 정신력도 향상할 수 있고 철저한 전력 분석만이 세계 무대에 통할 수 있는 길이란 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히딩크가 처음 한국에 와서 문화 충격을 받는데 첫 번째가 산낙지였고 두 번째가 선후배 문화였습니다. 참고로 산낙지는 월드컵 결승에 오르면 먹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못했죠. 선후배 서열 문화는 훗날 히딩크가 네덜란드 방송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선배 눈치를 보느라 좋은 찬스에서 슈팅을 시도하지 못하고 어린 선수들은 선배들이 어려워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그라운드에서 의사소통 부재로 이어졌고 팀워크를 망치는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히딩크는 그라운드에서 선배 형 같은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르게 했고 밥도 한 테이블에서 다 같이 먹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때보다 끈끈한 조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선 나이, 서열은 필요 없구나. 사실 히딩크가 마법을 부려서 우리나라 축구 뿌리부터 싹 다 고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단기 속성 과외였어요. 하지만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히딩크는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정표를 세워두고 간 거죠. 우리가 그 이정표를 따라간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가 드라마틱한 성장을 한 건 아닙니다. 피파 랭킹 38위, 우린 여전히 월드컵 16강, 현실적으로 1승을 노리는 팀입니다. 더 냉정히 말하면 월드컵 진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K리그 승강제도 도입했으며 지도자 육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수들이 K리그와 해외에서 뛰고 있고 촉망받는 유망주들도 있습니다.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도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잘 해왔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 이젠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 굳이 히딩크가 아니었어도 선진 축구 문화 유입은 자연스럽게 됐을 것이다.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했는데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았겠습니까? 히딩크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히딩크 만세. 종교 같다고요? 맞습니다. 히딩크 그는 신입니다. 최근에 감독님은 뭐하고 지내시나 봤는데 북중미에 퀴라소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어요. 그 퀴라소 국가대표팀 G봉을 잡고 계십니다. 올해로 74세,
정점에서 내려오셨고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축구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이 2002 월드컵 20주년인데 한번 모시고 싶네요. 어쨌든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저리 타임이었습니다.